윤석열의 경제교사 네. 혹은 윤석열의 남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근데 이 윤석열의 남자라는 게 좀 약간 낯간지럽네요. 칭이 좀. 요 얘기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귀에 들어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네. 바로 캠프에서 쫓겨난 거죠. 그럼 장비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장비는 머리도 네. 나쁜데 말은 많아. 약간 몸이 먼저 그렇죠. 나가는 약간. 초반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밀고 이렇게 갔을 때는 네. 약간 뭔가 지장 덕장의 이미지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술이나 많이 마시고 말 많은 장비들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대한민국 재벌들 희한한 구조 많습니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죠? 근데 금융사에서는 좀 네. 특이한 구조긴 금융사에서는 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쉽지 않은 거죠. 차라리 장비인 줄 알았는데 유비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네. 근데 그때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쫓겨나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만 있었으니까 네네. 자기가 굉장한 파워를 지녔다고 생각하고 입 바른 소리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한번 이게 꼭 찍어 보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 거.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요. 과학적으로. 네. 저는 굉장히 과묵합니다. 그런 것, 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강호동은 농민 대통령이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진입니다. 경제만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만담도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 알파보이 김정효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석준 NH금융회장, 윤석열 유비인 줄 알았는데 장비였더라. 네. 연임에 윤석열 지원 불가. 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작하는데요. 네. 자, 이석준 NH금융지주 회장,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윤석열의 경제교사 네. 혹은 윤석열의 남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근데 이 윤석열의 남자라는 게 좀 약간 낯간지럽네요. 칭이 좀. 아, 이게 그 대파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통해서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사장 밑에 네. 전무, 상무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남자라는 건 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훈장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전무이다 어떻게 보면은. 아, 윤석열의 부사장. 아, 부사장이었다. 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건데 네네. 그 김정일 이사가 보기에는 어때요? 네, 뭐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영입인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왔으니까 네네. 뭐 그런 별칭이 붙었다는 뭐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후일담을 조금 들어보면 네.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그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실제로는 가장 먼저 마련해줬던 사무실마저 뺄 만큼 그 별칭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윤석열의 남자였으면 뭐 정부 출범 이후엔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최소한 정부 출범할 때는 최소 청와대 경제수석 혹은 부총리 뭐 이 정도는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1호 초대 총리설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니 경제교사라는 얘기도 나왔고 네. 뭐 영입이로 뭐 첫 번째- 형동생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사이면 네. 그러면 뭐 아무리 못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는 뭐 야당 이것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청문회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뭐 그 자리를 덜 간다고 했을 때라도 그러면 경제수석 정도는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번에 지금 뭐 경제통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최성목이라든지 지금 원내대표하고 있는 그분들로 지금 통칭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남자는 조금 뭔가 과대평가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대평가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럼 이석준 회장의 그 유비인 줄 알았던 장비라는 어떤 이거 어떻게 실론으로 가야 될까요? 아, 그게 네.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 이석준 회장이 그 윤석열 캠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1호 영입 인사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예.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장면을 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인사를 막 하는데 뒤에서 딱 그 호위무사처럼 이분이 서 계십니다. 이석준 회장이. 뒤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냐?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초대 총리가 될 정도로 거물이 지금 영입이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리도리 하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아시죠? 네. 그 말이 많은데 그게 이 이석준 당시 이제 캠프에 있었던 이석준 특보가 보니까 아니 남의 말 잘 듣는 유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술 잘 먹고 말 많은 장비였더라. 요렇게 이제 주변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요 얘기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귀에 들어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네. 바로 캠프에서 쫓겨난 거죠. 그럼 장비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 걸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장비는 머리도 네. 나쁜데 말은 많아. 약간 몸이 먼저 그렇죠. 나가는 약간 말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 평가를 보더라도 네. 이게 그 연희에서의 유비 장비가 아니고 네. 실제 역사에서의 장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유비는 덕장의 지장 스타일에 가깝고 네. 장비는 굳이 따지자면 용장 스타일에 가깝죠. 그다음에 뭐 술이 말술이었다는 것은 뭐 이미 뭐 연희를 통해서도 일부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도 이 술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네. 얘기 자체가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괘씸해 보였다 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정사에서 유비를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유비의 그 책사로서 제갈량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유비가 제갈량이 냈던 계책 중에 상당수는 실제 정사에서 보면 유비가 낸 계책이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은 행정의 천재지 전략의 천재는 아니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반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밀고 이렇게 갔을 때는 네. 약간 뭔가 지장 덕장의 이미지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술이나 많이 마시고 말 많은 장비들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알아내면 네. 이게 그 이석준 회장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같은 동아고 출신의 동기가 하는 로펌에 네. 고문으로 갔어요. 네네. 고문으로 가서 한 3일 출근하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로 바로 영입이 1호 인사로 영입이 돼서 가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로펌에 있는 양반들이 잘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석준 회장을 찾아갔는데 네. 방까지 아예 없어진 상황으로 쫓겨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정부 출범이 되고 나서 이석준 회장은 뭐 총리설, 부총리설, 뭐 경제수석 이런 거 엄청 뭐 비서실장까지도 나왔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네. 한참 있다가 이렇게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한 저희가 뭐였을까요? 아니 근데 세간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네.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이석준에 대한 그 아직도 윤석열의 복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심이면 네. 그 필드에서 조금 뛰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정부도 반환점을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자리로 가야죠. 그렇죠. 요직으로 가야죠. 네. 근데 뭐 여전히 요직으로 가지 못하고 뭐 연임 정도나 한다? 아니면 연임도 안 된다? 연임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윤석열의 남자라는 얘기는 뭐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하하.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석준 회장이 올해 말까지 임기거든요. 네. 그런데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또 윤회 남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좀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이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겠다. 좀 특이하긴 해요. 네. 이게 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데 이런 회사가 사실 좀 흔치 않지 않나요? 아 이런 옥상옥 구조는 많죠. 많아요. 대한민국 재벌대 희한한 구조 많습니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죠? 근데 금융사에서는 좀 특이한 구조긴 그 회사에서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대부분 네. 지주사가 있고 네. 지주사 밑에 그냥 계열사들이 쭉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지주까지는 똑같은 구조인데 지주 네. 위에 중앙회. 지분도 100%를 갖고 있는 중앙회라는 구조가 있고요. 이 중앙회도 엄청나게 비대한 조직이어서 네. 지역 단위 조직이 다 있고 지역 단위 조직을 또 하나로 묶는 큰 단위의 중앙회가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단위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MB 때 갈라져서 하나의 어떤 금융지주 회사로서 갈라낸 거니까 그래서 이 농협이라는 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네. 경제지주도 있고 사업지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있고 그 네. 위에 이제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가장 그 거대 조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와는 꽤 다른 그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속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사공이 많은 데는 배가 네, 산으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네. 서로 이제 사람도 막 계속 오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돼 있고 그러면 지역 단위다 보니까 또 뭐랑 연결이 돼 있냐? 네. 이 표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많은 그 지역 단위에서 소위 이제 선거할 때는 지방 선거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굉장히 또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뭐 국회 단위에서도 뭔가 논의가 될 때 네. 지금 뭐 법을 고친다, 내부를 들여다본다 뭐 말은 많지만 네. 실제로 건들기 쉽지 않은 아 농협을 누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역의 표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농협 그렇죠. 지역 농협이거든요. 네. 그렇죠. 단위조합. 네, 단위조합의 조합장은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그러니까 농협금융지주에서 주는 중앙회에다 주는 그런 지원비도 네. 그것도 줄이는 건 국회의원이 목을 내놓고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반대가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금감원에서도 어쨌든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예. 한번 뜯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래- 될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네. 미래혁신실이라는 걸 만들고 네. 거기다가 이 지준섭 부회장 그 강호동 중앙회장의 오른팔인 지준섭 부회장이 미래혁신실에 있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구조를 좀
바꾸는 신용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혁신실이 거의 그룹 컨트롤 타워처럼 움직이는 거고 네. 지금 가장 처음에 이석준 회장이랑 그 강호동 회장이 부딪혔던 부분이 NH 투자증권. 예, 투자증권의 투자증권의 대표이사 선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준 회장은 전문가를 여기 앉혀야 된다. 외부 인사를 안 치자. 예. 네. 그리고 내부 승진했으니까요. 아, 지금, 네, 예. 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앉혀야 된다. 네, 전문가를 증권사 앉혀야 전문가를 앉혀야 네. 된다. 그리고 강호동 회장은 기본적으로 그 농업중앙회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조합장들, 네. 그다음에 농협에서 일한 사람들, 중앙회에서 일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쫙 앉혀서 중앙회장의 그 그립을 쥐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반대를 하고 네. 결국에는 이석준 회장의 요구대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석준이 엄청난 뒷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호동이 한 발 물러서 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석준 회장은 자리가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을 보면 MB 시절에 있었던 올드보이들이 대거 그렇죠. 지금 참여를 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석준은 MB계로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예산실장을 했을 때 실제로 이석준 실장과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치아를 공로를 취하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그 MB계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캠프로 오기 전에 오세훈 시장이랑 또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석준의 농협금융지주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마련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뒷배를 갖고 있다는 게 네. 사실이 아니다로 좀 봐야 될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그 농협금융지주는 단위조합장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는 단위조합장들이 회장을 추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호동 회장은 단위조합장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농협금융지주에 있는 요 문제는 단위조합장들 그리고 단위조합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표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회장 자리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자기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야 되면 나머지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강호동 라인이 꽂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KT도 그렇고요. 네. 포스코도 그렇고요. 농협도 그렇고요. 이 정권이 들었으면 신세를 진 사람들한테 농공행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들을 줄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렇게 들여다본 건 우리 윤석열 정부에도 자리 좀 줘라. 이런 시그널이지 이석준을 살려주려고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종합검사를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리 교체될 때 지금 뭐 금융지주도 다 했고 농협은행도 시기가 다 했어요. 그래서 네. 이석준뿐만 아니라 이석용도 이제 임기가 다 있는데 네. 키맨은 제가 보기엔 이석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석용을 과연 밀어내고 이번에 갈릴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전임 그 네. 조합장이 한 거니까. 그러면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석용을 갈아내고 그 자리에 만약에 누구를 강호동의 앉히는 사람이 거죠?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뭐 합의가 돼서 자리 분배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정말 많은 게 네. 우리가 금융지주 안에도 계열사가 뭐 거의 9개 넘는 그런 계열사가 그렇죠. 있죠. 뭐 은행, 증권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다음에 경제지주 안에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남해화학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는 실제로 농협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농협은행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의 그 CEO를 이번에 교체하는 데 있어서 누구 사람으로 가져가는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 NH투자증권에는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제 강호동 회장이 과연 양보를 할 것이냐 이건 좀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가 아닌가. 강호동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 단위부터 올라왔어요. 네. 지역 단위 조합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중앙회장까지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역전의 용사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관련된 뉴스가 뭐 행보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소위 말하는 메이저 매체를 열심히 만나고 다니면서 네. 자기 세일즈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어디 가가지고 조개를 캐도 네. 그거를 다 보도자료로 내고 아. 이렇게 조개는 아니군요. 네. 농협이니까. 네. 어디가 별을 뭐 베도, 별을 베도, 별을 네. 베도 이렇게 회장님이 네. 농촌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고 계신다. 이런 게 막 사진이랑 대내외 막 언론 관리 좀 열심히신가 봐요.
메이저만 하니까 조중동, 뭐 MBC, KBS 네. 이런 데만 네.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농민신문이나 농정신문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농업에 이게 가장 민감하니까 네. 관련된 기사들을 좀 찾아봤더니 뭐 말씀하셨던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뭐 관련돼서 지금 이 농협에서 가져오는 돈의 대부분이 결국은 농협금융지주에서 나온 이익을 기여금의 형태로 가져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정말 농민을 위해서 쓸 거냐에 대한 정도의 얘기 말고는 특별한 얘기가 별로 없어서 네. 실제로 이 농어민들에 대한 평가도 아직까지 뭐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평가가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대부분 좀 우호적이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전임 중앙회장이 꽂아놓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바로 바뀌는 게 맞죠. 바뀔 것 기존 같아요. 시스템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농협금융지주랑 네. 농협중앙회랑 인사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밑에서도. 그래서 농협금융지주 내에서는 아니 그렇게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사장님하고 또 다시 가시고 가고, 우리도 네. 또 인사교류를 하고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이석준 회장이 온 뒤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석준이 지금 본인의 연임 때문에 네. 자꾸 그 중앙회의 인사 전행 테마를 가지고 계속 강호동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윤석열의 남자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임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이석준 회장은 좀 방향을 어떻게 틀까요? 연임 못하면 이제 농협이랑은 이제 완전 끝나는 거고 네. 또 있잖아요. 오세훈. 아, 오세훈 캠프 가야죠. 윤석열 남자에는 끝났고 이제 네. 오세훈 남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평생 같이 중마고우처럼 지냈던 그러니까. 한동훈 잘라내는 거 보세요. 아 그렇죠. 그 양반 한 번 꼭지 돌면 아예 안 보거든. 근데 자기가 말 많고 술 많이 장비. 마신다고 장비한테 장비라고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근데 또 있잖아요. 장비한테 장비라고 그러면 열 받겠지. 네, 또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칭찬이 머리는 좋아. 서울대 나와서 머리는 네, 좋은가 봐. 네. 본인이 하는 건 아니야. 말귀는 잘 알아듣는 거지. 네. 근데 그 지난 방송 보니까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이석용, 뭐 지준석, 윤병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나오는데 네네. 그 김미정 아나운서를 이렇게 가려. 난 그 사람이랑 이 얘기한 줄 알았어. 제 얼굴에 이렇게 그렇지. 본인 얼굴이 사라지더군요. 아니 뭐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좋네요, 뭐. 아니 네. 시청자들은 김미정 아나운서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싶지. 그러면 여기로 바꿔서 뭐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데. 아니면 둘 중에 아무 분이 이렇게 마음 가는 분으로 바꿔서 지금 반영. 이러니까 강호동하고 이석준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이 파워게임도 곧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협은행장을 누구로 세울 수 있느냐가 결국 네. 이 파워게임의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장도 얘기했지만 네. 설사 여기서 뭐 정부에서 배정한 사람이 농협은행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면 강호동의 파워가 없고 강호동이 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강호동이라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 좀 이름이 저도 처음에 자꾸 이게 어색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동명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위 농협 단위에서 지금 중앙 농협 회장까지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역 단위는 결국은 지역 선거 얼마 있다 나올 지방 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단위의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 파워 게임은 이번에 농협은행장에서 한번 벌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보통 정부가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서 그립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별로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자리까지는 어떻게 정부의 벌써 레인덕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뭐 자리 배정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리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립을 뭐 이석준 회장이 연임을 한다고 해서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석준 회장은 연임을 해도 허수아비 회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농협은행장, 핵심 기업인 농협은행장까지 뭐 정부의 사람이나 혹은 이석준의 사람으로 앉히지 못한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연임에 큰 의미가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급여만 조금 높은 대로 받아가시는 네. 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농협중앙회장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는 데가 임추인데 네. 거기에 사장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인데 거기에 비상임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강호동의 남자라고 불리는 박흥식 광주피아 농협조합장. 이 양반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키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박흥식 조합장이 이야기를 하면 네. 이건 강호동의 뜻이라고 다 알아듣는 거죠. 실제로 임추위 사추위에 이석준 회장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네, 뭐 금융지주 회장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네. 기존의 시스템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의 주요 인사는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석준 혼자서 본인 연임도 걸려 있고 네. 이게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제대로 먹힐까요? 왜냐하면 다 인사 교류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추천위원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중앙회에서 온 박흥식 조합장의 이야기는 회장의 말씀이고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그 농협금융지주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 짚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결국은 이 농협중앙의 그 돈의 핵심 포인트는 농협금융지주에서 번 돈을 소위 브랜드 사용료로 가져가는 데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른 뭐 금융사에 비해서 너무 높다. 어마어마해서 네. 그렇죠. 뭐 22배. 맞아요. 뭐 네.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아까 우리가 이미 팁을 드렸어요. 이게 지역 단위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선거 때마다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뜯어고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언론 프로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강호동 쪽을 보고 네. 너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이번 네. 인사철에 우리도 좀 뭔가 우리 지분을 넣겠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20% 이상의 그 기여금을 조정을 하면은 지역 농협 단위에서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 농협의 지역 단위의 숫자를 다 모아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농협은 축협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어. 정말 엄청난 단위의 숫자라서 이 뭐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숫자만 딱 봤을 때는 야 이렇게나 많이 가져가는 게 말이 되나 네. 싶은데 원래 하나로 있던 걸 MB 때 농협중앙에 띄어내고 금융지주, 경제지주 띄어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소위 MB맨들이 또 와가지고 그때 띄어낸 거에서 다른 금융사들 이렇게 하는데 농협중앙에 왜 이렇게 해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네. 근데 그 구조를 만약에 깨려면 지방선거, 뭐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건 뭐 다 아예 포기하고 각오를 그냥 버텨야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무기 잘릴 각오를 되는 하고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다. 이석준 회장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농협 금융지주 회장을 물러나면 특별하게 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 입각을 할 수도 있다. 후반기에.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석준 회장이 주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이 양반이 머리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경 쓰이는 자리는 자기가 하시죠. 못 간다. 아.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 자기가 윤석열한테 쫓겨나서 입각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아.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 머리 수술에서 수술. 그 수술한 여파로 이게 제가 그 머리 아픈 입각은- 자리는 좀 힘들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입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갈수록 이 이석준 회장이 좀 작아지는 것 같네요. 이게. 아니 저는 이석준 회장을 2012년에 네.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그 전신이죠. 네. 과기부의 네, 전신. 그렇죠. 네. 예, 거기 차관일 때 제가 만났거든요. 네. 이 양반이 머리가 엄청 좋고 네. 진짜 아는 게 많아요. 음. 그리고 거기를 그만두고 원래는 장관을 해야 될 사람인데 네네. 차관을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실 가서 네. 국무조정실장 장관급 자리에 갔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원래 이분은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잘 안 잘 안 됐잖아요. 네네. 잘 안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이제 행보를 걸어왔는데 아. 쉽지 않은 거죠. 차라리 장비인 줄 알았는데 유비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네. 근데 그때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쫓겨나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만 있었으니까 네네. 자기가 굉장한 파워를 지녔다고 생각하고 입 바른 소리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한번 이게 꼭 찍어버리면 다시는 안 보는. 네네. 그걸 떠나서 자기가 이제 모사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네. 책사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뭐 윤 대통령 옆에는 다른 책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아. 나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른팔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네. 아시잖아요. 이재명 지금 당대표 후보, 앞으로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실 양반도 말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말이 엄청 많아요. 얘기는 듣긴 하는데 말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양반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회담했을 때 네. 말의 그 양이 7대 3이었대.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이 7. 말을 할 수가 없었대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가?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 다들. 그러니까요. 과학적으로. 네. 저는 굉장히 과묵합니다. 그런 것, 네. 저희 방송 지분도 한번 그 AI 돌려가지고 이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 자, 갑시다. 네, 갑시다. 자, 어이가 없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한 4번으로 넘어와야겠죠? 네. 네. 그러면 이 그 강호동 농협 회장의 이 인사권, 뭐 말로는 뭐 이렇게 회사에다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회장님의 다 지시라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강호동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로 흘러왔죠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농협 지주 회장과 네. 농협은행장의 임기 말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그립이 떨어져가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앞으로 그럴 거다. 그래서 저는 강호동 중앙회장의 그 농협 중앙회장의 입김이 앞으로는 점점 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네.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석준 지금 회장은 정말로 뭔가 정치의 뜻이 있으면 이번에 연임하지 말고 네. 나가야죠. 깔끔하게 나가서. 그래서 다시 뭐 오세훈 캠프로 가던 네. 뭔가 아니면 다음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그런 행보를 밟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한동훈이 준대? 아니 그건 모르지만 지방선거 어쨌든 4년인데?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정치의 뜻이 있다면. 강호동 회장과 이석준 회장의 그 파워 게임은 제가 보기엔 이제는 강호동 완전 넘어갔다. 기울었다? 서서히 기울어지. 완전 넘어갔죠.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 대통령실의 상황실장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경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쫙 연락을 돌리는 굉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네. 원래 대통령실 상황실장이 일선 그 경찰서나 이런 데 전화하면 거의 뭐 경찰청장이 전화한 것보다도 더 권위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대답이 원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되는데 네. 요새는 이렇게 받는 됩니다. 아 이 거의 정도로 뭐- 지금 대통령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거의 민원 전화 받듯이.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뭐 위험한 얘기 아니라고, 나 쳐다보지 말라고. 네.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시선 맞추는 게 좋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선임은 강호동과 이석준을 힘겨루기 위해서 강호동이 강호동이 일단 물러나 준 거죠. 한 발 물러나 그냥 준 그래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들어서는 좀 네, 그리고 달라지고. 최근 들어서 뭔가 행보가 네. 뉴스의 양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강호동 회장의 행보가 훨씬 더 뉴스에 많이 나온다. 그건 아까 자기가 뭔가 대외 행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네네. 되지만 역으로 이석준 회장의 행보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지가 조사량으로도 좁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강호동은 농민 대통령이다. 지금 나오는 그 기사들은요. 네. 그 정치인이 하는 행보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갈 때 뭐 그 네. 선수들한테 뭐 밥 지원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그 도시락 많이 네, 이용할 봤어요. 수 있게 네. 그런 행보들을 막 하고 있는 게 정치인 행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근에 뭐 뉴스량이나 뉴스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세력 균형의 판도를 우리가 뉴스로도 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호동 농협회장을 이석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이석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호동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비인 줄 알았는데 장비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쫓겨난 거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호동은 모를까요? 당연히 강호동은 알죠. 당연히 알죠.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이즈 안 나온다. 사이즈가 안 예. 나왔다. 이석준 씨가 뭐 여러모로 좀 쉽지 않네요, 참.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석준 회장이 만약에 연임을 원하고 있다면 내세울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실적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뭐 1분기 뭐 최대 실적, 2분기 최대 실적? 1분기가 이제 최대 실적이 나왔고 네. 작년 기준으로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농협지주의 자산이 지금 2021년에 506조, 2023년 532조, 네. 한 6%가량 증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연결 순이익도 보면은 뭐 역대 최대 수준은 아니지만 2023년에 2조 한 7천억 정도, 2조 5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최근 뭐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주, 네. 그러니까 이 지주라고 하면 이 안에 뭐 NH투자증권을 포함한 뭐 농협캐피탈 다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는 총자본 비율도 올라갔죠. 기본 자본 비율도 올라갔죠. 보통 자본 비율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농협은행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농협은행의 실적은 좋아졌는데 네. 자본 안정 비율 같은 것들은 오히려 23년도 기준으로 그 농협은행은 3월 결산 법인이라서 네. 3월 달에 결산한 걸 보면 조금 비율 자체에 뭔가 변화는 있지만 어쨌든 실적은 모든 은행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만큼 좋아지진 않는데 어쨌든 좋아지고는 있다. 네. 근데 농협금융지주가 그 좋은 실적을 내고도 시장에서 계속 뉴스가 나온 거 아까 언급드렸던 그 기여금을 농협 그렇죠. 중앙에다 네, 주느라고 상당부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전체 단기 순이익에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뭐 과거에 있었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뭐 이미 벗었다라고 봐도. 아니 낙하산이죠. 이석준이 어떻게 NH 네. 금융주주 회장을 가요? 근데 실적을 어쨌든 또 들이밀게 되면. 네. 근데 이석준 회장이 취임 일성이 그거였어요. 네. 전 세계에다가 농협 금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글로벌화를 시키겠다. 2년이 지났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내 은행을 글로벌화 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만약에 내실을 다져가지고 네. 구조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뺄 거 빼고 해서 이게 정말 탄탄한 금융지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네. 이석준 회장이 본인 손에다 피를 묻혀야 되거든요. 근데 낙하산 인사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 있는데 뭘 어떻게 해? 그렇죠. 내 편이 아무도 예, 없는데. 갑자기 날라 들어오는 칼 사람인데 빼들었다가 칼 맞다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네. 비리나 문제가 생겼던 거를 눈을 감고 외부로 시선을 돌린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네. 연임과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재임 기간에 여러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실적은 좋아진 건 맞는데 뭐 내부적으로 내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뭐 물론 그렇죠. 이분이 내부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내부 통제가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CEO가 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졌으니 자기 또 주변 세력도 없으니 네. 그래서 이분이 뭔가 강력하게 무언가를 추진하기보다는 해외 사업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해외 사업은 뭐 족족 망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뭐 그건 뭐 농협뿐만 시작도 안 아니라 했어요, 시작도. 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뭐 해외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안 됐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으나 이석준 회장의 기여도는 높지 않다. 낙하산 금융지주 회장 중에 아주 확실하게 삽질하고 계신 분이 있죠. 임종용,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 예, 그분은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농사 지으셔야 될 거예요. 하도 삽질하셔가지고. 이 연습하시나 보죠. 아, 그러니까요. 네. 매콤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석준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확률은 높지 않은데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그립은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원할까요? 만약에 특별하게 본인 갈 자리가 미리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네. 연임을 원하겠죠. 왜냐면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는 꿀 뭐.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연봉 엄청나게 높죠. 그다음에 실제로 할 일 별로 없죠. 별로 없고. 네. 아, 그리고 아까 앞서서 그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이사가 이석준 회장은 국회의원 해도 된다고. 70억은 국회의원 초선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70억은 초선 국회의원이 어디냐고요.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한 번 하고 몇 번 어떤 하고. 사람과 이제 이건 초선 초선인데 반장과. 70억은 초선을 어떻게 그거 하냐고. 쉽지 않죠, 이제. 네. 이제 그렇죠. 치매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고 네. 이석준 연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석준 회장이 지금 생각하는 금융지주 인사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으면 네. 이석준 회장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 어떻게 많이 해소되셨습니까? 그러면 금융지주를 버리고 내가 다른데 배치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마인드로? 아예 금융지주 회장 그냥 자리만 지키라는 자리만 거죠. 지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